안녕하세요. 세계금융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. 이번 주는 지난주만큼은 안 올랐어요. 그동안 랠리가 참 잘 올랐었죠. 그러다가 이번 주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. 근데 이제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좀 반등 상승을 해왔어서 시장이 그렇지 썩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세는 아니었어요. 뭐 시장에 악재가 없던 것도 아니고요. 어떻게 보면은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요인보다는 악재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래도 올랐다는 점에 좀 우리는 안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찜찜한 건 있어요. 뭐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그러면은 코스피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. 뭐 이번 주 5거래일 동안 시장이 안 오른 건 아니에요. 올랐어요. 강세. 결국에는 뭐 주간 단위로 상승 마감했고, 주봉을 보시더라도, 이렇게 올랐습니다. 원체 전주에 너무 심하게 가파르게 시장이 올랐죠. 우리가 계속 좀 악재, 발목이 잡혀 있던 양도세,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해소가 됐습니다. 기존 50억대로 유지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나면서 시장이 다른 호재들과 더불어서 많이 올랐었고, 그런 여파들이 이번 주까지도 좀 이어지기는 했어요. 그런데 중간에 조정도 보였고요. 왜냐하면 악재들이 하나하나씩 나왔었거든요. 트럼프의 발언들, 미국 무역 협상이 잘 안 되는 부분, 그리고 이제 한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상황들,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좀 좋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약간 시장에는 안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.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측면에서 협상이 미국과 협상이 잘 안 되면은 관세도 더 많이 때려 맞아야지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질주가 좀 돋보였다고 보여요. 계속해서 이어지는 삼성전자도 괜찮았고요. 분위기가요.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도 신고가를 보여주었었어요. 결국에는 보합 마감했죠.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연중 신고가가 연출이 됐습니다.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. 그래서 볼륨도 좀 시장이 이제 살았고 전체적으로 많이 괜찮아졌는데 볼륨도 뭐 최악의 그런 관심 무관심 그냥 냉랭한 상황에서 이번에 뭐 오르면서 거래도 좀 수반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랠리 추세, 기존의 그 큰 추세 틀에서 무너지지 않고 지켜냈고, 또다시 올해 2분기 있었던 그런 랠리를 연상시키는 흐름의 출발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좋아요.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개장 이후에 계속 밀렸단 말이죠. 왜냐하면 이번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좀 주도했단 말이에요. 시장 랠리를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었죠. 근데 이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는 상황이었고, 더불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LG에너지솔루션도 부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부진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괜찮았다가 어제 또 다시 신고가였다가 오늘은 또 조정을 보였어요. 그 다음에 KB금융도 오늘 또 주춤했죠. 현대차는 또 미국 무역 관계 얘기 때문에 또 조정을 보였고요. 자, 그 다음에 뭐 현대차가 그러니까 기아도 마찬가지죠. 그리고 조선주, 현대중공업, HD현대중공업 역시도 흔들렸습니다. 오히려 이번에 시장 랠리 때 중공업, 조선주들은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는 오늘 보면은 시가총액 12 종목들,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12 종목들 중에서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. 이런 게 우려스러운 거예요. 좀 어, 지수가 단순하게 많이 오르고 떨어지고의 문제를 떠나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종목들 중에서 오른 종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전체적인 한국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위험 관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.
시가총액이 비중이 높다는 것은 어떤 바스켓, 한국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들, 직접 투자도 많지만은 이제 뭐 섹터로 묶이거나 바스켓으로 묶여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더 많죠. 그런 자금들이요.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였다는 것은 그 어떤 특정 종목 섹터에서 자금이 유출되기보다는 바스켓에서 유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물론 이제 하루 그런 흐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뭐 큰일이 났다, 앞으로 어떻게 하지,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는 좀 우려가 될 수는 있죠. 다음 주 시황은.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는 좀 있을 필요도 있어요. 시장의 기류 변화들이 좀 있거든요.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이제 가격 조정, 시장 가격 조정이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방산주라든지 뭐 이를테면은 하나에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선주들 있잖아요. 조선주, 뭐 전력주들도 마찬가지죠. 우리 한참 조방원 해서 조선주, 방산주, 원전주 그렇게 해서 뭐 시장이 부진한데도 랠리가 있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 반대로 하나오션이나 그런 종목들이 좀 주축이 돼서 조정을 보이게 된다면 시장이 이렇게 좀 밀리고 그러면은 지수가 반도체주들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준다고 하더라도 오늘처럼 지수가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시장의 하락 종목 수가 너무 많았어요. 장중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배가 더 많았거든요. 하락 종목 수가. 오늘 보면 한 2.8배 정도 하락 종목 수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투자 심리에 그대로 또 직격탄이 되거든요. 투자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건 역시도 사실상 또 다른 악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의 우리가 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뭐 큰 우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약간의 우려라고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번 주 뭐 역시 반도체가 계속해서 좀 이끌어 주다 보니까는요. 주간 상승률 순위로는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.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도 좀 숨을 돌릴 틈은 필요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는 뭐 그런 종목들 중에서 테크인 같은 종목들도 단숨에 이렇게 3만 원 하던 게 5만 원 넘게 올라 버리고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뭐 단숨에 이렇게 올라 버리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는 반도체 그리고 뭐 이와 관련될 수 있는 종목들이 단시간에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는 이런 종목들이 좀 일시적인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뭐 언제든지 있었고 오늘 역시도 올라가다가 밀렸죠. 뭐 더 못 올라갔죠. 그런 상태예요 지금. 근데 이제 조정 가능성과 사실상 하락 가능성에 대한 차이는 좀 크죠.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들, 장비주나 소재주나 특히 이제 HBM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강했었는데 이들 종목들이 조정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이게 추세 상승을 하다가 오른 것이 아니고 대부분 종목들이 좀 별다른 이벤트 없이 그냥 평이하게 좀 흘러가다가 지지부진 하다가 이번에 하이닉스가 오르면서 갑자기 툭 치고 올라간 거란 말이죠. 그럼 이런 경우들은 대기한 매물들도 많을 거고 그러면은 조정이 나올 수 있죠. 얼마든지 그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.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점은 그 조정 이후에 무너지겠냐는 거예요.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 조정 이후에 오히려 더 크게 랠리를 펼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. SK 하이닉스만 올라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. 그리고 삼성전자만 올라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. 오히려 지금 이번 주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테크윙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,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더 상승폭이 컸단 말이에요. 반도체주들.
그래서 뭐 오늘 역시도 뭐 일부 종목, 반도체 관련된 일부 종목들은 오늘 역시도 뭐 급등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좀 그동안 우리가 조방원이라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뭐 조선주, 방산주,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. 절대 그게 이제 종목들이 안 좋아서 추세하락으로 전환하고 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시장의 수급 자체는 좀 그런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이미. 플러스 거기다가 더불어서 최근에는 로봇 관련주들, 로봇하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로도 수급이 들어오는데 어, 이 로봇 관련주들이 괜히 오른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. 이 산업의 성장성, 특히 지금 실무적인 AI, 휴머노이드부터 해서 실제 상업용 물류센터에서 열일하고 있는 한국은 노란봉투법도 같이 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장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이 준비가 더 많이 되어져 있었고 선진국들일수록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메이커가 IT 기업, IT 국가다라는 메이커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좀 더뎠단 말이에요. 사실 뭐 기술이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보입니다. 그렇지만은 이게 딱 수요가 그렇게 급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로봇에 대한. 근데 이제 슬슬 로봇에 대한 수요가 좀 급박해지기 시작했다?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반도체와 더불어서 휴머노이드부터 산업용 그런 로봇 관련주들 뭐 계속해서 흐름이 잘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음, 뭐 여러 이런저런 종목들이 있어요. 로봇 관련 종목들이요. 이번 주에 뭐 많이 올랐는데 여기도 기업 내용들을 좀 잘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로봇하고는 별 관련이 없고 사실상 로봇 산업이 막 크게 성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없을 것 같은 기업들도 많거든요. 그런 종목들은 좀 걸러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오히려 좀 현실적으로 보려면은 물류창고 자동화 로봇이라든지 이번에 또 오픈 AI하고 계약 관계가 있었던 그런 뭐 로봇 휴머노이드 관련 종목들 그런 쪽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. 원체 뭐 종목들이 여러 가지여서요. 자, 오늘 오른 종목들은 대부분 좀 자, HPSP처럼 반도체 뭐 이런 형태의 그동안 우리가 좀 주춤했었다고 여기는 반도체 부품주 그런 종목들이 랠리가 이어졌거나 아니면은 좀 소외되었거나 아예 소외되었거나 그동안 시장에서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왔고요. 사실상 그동안 이번 시장의 랠리에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주춤했습니다. 조정을 보였습니다. 지금 시장을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보여져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이런 랠리에 대한 가능성은 뭐 예측이 되었었단 말이에요. 반도체가 중심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또 SK 하이닉스에 대한 추천을 좀 적시에 잘 드렸었고요. 근데 이제 다음 주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. 고민거리들인데 수급의 한계성 아니면은 좀 무역 관계에 있어서의 우려들 그 다음에 실적 향후 기업들의 실적 그러니까는 이게 경제 성장률 한국의 경제 성장률 그런 뭐 거시 지표들과 더불어서 현실적인 상황들이 좀 단순하게 주식시장이 계속 반도체 성장성 때문에 올라갈 것인지 저평가 인식 때문에 올라갈 것인지 라는 부분과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분위기에서
어떤 악재, 돌발 악재가 나온다면은 뭐 그게 돌발 악재라는 게 방산에서 터질 수도 있는 거지만은 뭐 반도체 쪽에서도 터질 수 있는 거고요. 그러면은 대번의 시장은 또 이렇게 금방 올라갔었기 때문에 금방 내려올 수 있거든요. 그럼 순식간에 3300선을 깰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무조건 좀 시장이 조금 흔들렸다고 막 죽어 담고 그거는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어요. 그래서 음, 뭐 이 시기가 길 것 같진 않아요. 전혀 뭐 그 시기가 이 시기가 막 2, 3주 이어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. 뭐 조정이 어떤 악재에 의해서 조정이 있더라도 한 2, 3일 내로 짧게 끊고 그 뒤로 다시 랠리가 펼쳐지고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보이고요.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성을 가지고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. 바로 랠리 그냥 또 월요일날 훅 치고 올라가 버린다?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뭐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런 흐름들로 불안불안하게 이어지는 그림보다는 월요일부터 한번 훅 쳐주는 그런 모습이 훨씬 쉽죠. 훨씬 편하죠. 그렇지만은 그건 희망 상황이지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냥 놓고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다음 주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조정에 대한 깊이를 우리가 명확히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냥 지금은 좀 조심하고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베팅할 수 없는 한 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돌아오는 다음 주 한 주만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. 투자자 여러분들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혹여나 뭐 우리가 주식을 대출까지 받아서 막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2, 3일 조정이면은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조금은 좀 늦추고 여유도 갖고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뭐 우리가 주식 투자를 좀 하루 이틀 하는 투자자들은 없잖아요. 한번 시작하면은 뭐 그래도 몇 년씩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경제 활동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주식 투자는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. 언제든지 기회는 찾아오기 마련이죠. 그리고 언제든지 위기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. 근데 지금 시장은요, 제가 볼 때 뭐 단기적으로 좀 지켜볼 것도 있고 체크할 점이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찾아오지 않을 좋은 랠리의 기회라고 보여요. 좀 한국을 향한 자금들이 주목하기 시작을 했고 조금씩 흘러 들어오는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아주 단기적으로 우려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 주에 있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점에 좀 높게 점수는 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.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부분은 시차를 두고선 좀 악재로 시장의 굵직한 음봉 하나 정도 때려줄 수도 있는 우려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조심하긴 해야 되겠다. 그래서 다음 주만 좀 견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어떻게 시황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 주 투자 전략, 인사이트 투자 전략에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고요.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